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 남자들은 화성에서 오고 여자들은 금성에서 왔다고 상상해보자. 그들의 사랑은 마법과 같았다. 그들은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웠고 무엇이든 함께 하면서 기쁨을 느꼈다. 비록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그들은 그 차이를 마음껏 즐겼다. 서로에 대해 알기까지, 서로 다른 욕구와 기호, 행동 양식을 이해하기까지 몇 개월이 걸렸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지구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처음엔 모든 것이 근사하고 아름다웠다. 그런데 지구 환경의 영향으로 갑자기 그들은 이상한 기억상실증,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게 되었다.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는 자신들이 서로 다른 행성 출신이고 따라서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서로의 차이점들이 기억에서 모두 지워지면서 그들은 충돌하기 시작했다.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남자와 여자는 서로 충돌하게 된다. 이성으로 인해 화가 나거나 실망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이 중요한 진리를 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상대방 이성이 우리 자신과 비슷해지기를 기대한다. 또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고 우리가 느끼는 대로 느끼기를 바란다. 우리는 상대가 만일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들이 마땅히 이러이러하게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리라는 그릇된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는 한 우리는 실망을 거듭하게 되고 서로의 차이점에 애정을 갖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서로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이성을 대할 때의 혼란스러움을 줄일 수 있다. 남자들은 화성에서 오고 여자들은 금성에서 왔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 지금도 매일같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특별한 사랑을 나눌 상대를 찾아 헤매고 있다. 매년 수백만의 남녀가 사랑으로 결합되었다가 그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괴로워하며 헤어진다. 사랑의 감정을 오래 지속시켜 결혼까지 다다를 수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불과 50%만이 그 결혼을 지켜간다. 그리고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부부들 중 약 50% 정도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두렵거나 아니면 배우자에 대한 의무감과 도리 때문에 그냥 살아간다. 실제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사랑을 키워나간다. 하지만 그것이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남녀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사랑은 꽃을 피울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사랑은 마법과 같은 것이고 그것은 지속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기억하기만 한다면. 여자들이 남자들에게서 가장 흔히 느끼는 불만 가운데 하나는 그가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자가 왜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느냐고 몇 번이고 말을 해도 그는 알아듣지 못하고 같은 일을 되풀이한다. 여자는 공감을 기대하는데 남자는 그녀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남자들이 여자들에게서 가장 흔히 느끼는 불만 가운데 하나는 여자들이 늘 그들을 변화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여자는 자기가 그를 보살피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남자는 그녀에게 조종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남자가 원하는 것은 그녀에게 인정받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왜 남자들이 해결책을 내놓으려 하고 왜 여자들이 무언가를 개선하려 애쓰는지를 이해하고 나면 저절로 해결된다. 화성인들은 능력과 효율, 업적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들은 자기 능력을 입증해 보이거나 힘과 기술을 신장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목적을 이루는 능력을 통해 그들은 자기 존재를 확인한다. 그리고 주로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 충족감을 맛본다. 화성에서는 모든 것에 이러한 가치가 반영된다. 그들은 사람들이나 느낌보다는 사물과 사실에 더 관심이 많다. 심지어 오늘날의 지구에서도 여자들은 사랑을 그리는 반면 남자들은 힘 좋은 차, 고성능 컴퓨터, 첨단 기계 장치나 도구, 보다 진보된 기술 등 자신의 목표를 이룩하고 능력을 과시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물건에 집착을 보인다. 남자에게 그가 청하지도 않은 조언을 해주는 것은 곧 그가 이를 앞에 놓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거나 아니면 혼자서는 해낼 수 없으리라고 여긴다는 것이 된다. 화성인들은 이 같은 특성을 이해하면 그들이 왜 잘못을 지적받거나 할 일을 지시받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화성인들은 자기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는 게 보통이므로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좀처럼 자기 이야기를 남에게 털어놓지 않는다. 그러나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도움을 얻어내는 것이 능력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여자들이 자기 문제를 이야기할 때 남자들이 자꾸만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은 화성에서의 그러한 관습 때문이기도 하다. 여자가 자기의 우울한 마음을 무심코 털어놓거나 낮에 있었던 속상한 일을 이야기하면 남자는 그녀가 자기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는 그녀가 느끼는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고 싶어 한다. 그는 그녀에게 유능한 사람으로 비치기를 원한다. 일단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그녀의 기분이 조금도 풀리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해결책이 무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자기가 아무 도움도 못 된다고 생각해 더 이상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냥 그녀와 같은 입장이 되어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그녀에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걸 그는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다. 여자인 금성인들의 가치관은 남자인 화성인들과는 다르다. 그들은 사랑, 개인 간의 친밀한 관계, 대화, 아름다움 등에 높은 가치를 둔다. 여성들은 남들과 자신의 느낌을 함께 나누는 관계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을 느낀다. 고층 빌딩을 건축하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일보다 조화와 사랑으로 함께 어울려 사는 삶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그들에게는 일이나 기술보다는 인간관계가 훨씬 중요한 것으로 인식된다. 금성인 여자들은 남자 화성인들처럼 권한을 표시하기 위해 제복을 입지 않는다. 오히려 그날의 기분에 따라 옷을 바꿔 입기를 즐긴다.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인간관계이다. 그들에게는 개인적인 감정을 서로 나누는 것이 어떤 목표를 이룩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남자들이 이런 점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여자들이 마음을 주고받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서 얻는 만족감은 남자가 경주에서 이기거나 목표를 이루거나 문제를 해결했을 때 느끼는 만족감에 필적한다는 것을 남자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자들은 목표 지향적이라기보다는 관계 지향적이다. 그들은 인격적 성장이나 마음의 치유 등 정신적인 것에 열중한다. 여자 금성인들은 매우 직관적이다. 수세기에 걸쳐 타인의 욕구를 미리 헤아려 마음을 써주는 동안 그들에겐 뛰어난 직관력이 생기게 되었다.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가 청하지 않아도 미리 알고 도와주고 보살펴 주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 남자는 여자가 조언을 해줄 경우 그녀가 자기 능력을 믿지 않는다고 느껴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다. 여자들에게 남자들의 이러한 과민함은 참으로 황당한 것이다. 여자들은 상대가 도움을 제의해 올 경우 그가 자기에게 호의와 애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남자들은 이 경우 스스로 무능력하다고 약하다고 느낀다. 심지어 상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여자가 남자를 자꾸 향상시키려고 애쓰면 그는 그녀가 자기를 고치려고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는 곧 자기가 고장난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다. 그저 그를 보살펴주고 도우려는 것이 오히려 그를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깨닫지 못한다. 그녀는 자기가 그의 발전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일에 남자가 여자의 속성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면 상대를 도와주려는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해도 관계는 점점 악화될 수 있다. 여자가 자기 문제를 이야기해 올 때는 가까워지고 싶기 때문이지 반드시 해결책을 원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남자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여자는 하루 동안의 자기 기분이 어땠는지를 그냥 이야기하려는 것뿐인데 그녀의 남편은 뭔가 도울 생각으로 자꾸 아내의 말을 가로막고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들을 홍수처럼 쏟아놓는다. 그로서는 왜 그녀가 자신의 호의를 달가워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다. 만일 당신이 여자라면 앞으로 일주일 동안 상대가 청하지 않은 충고와 비판을 일체 삼갈 것을 권한다.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의 그런 태도 변화에 무척 고마움을 느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말에 보다 성의 있게 귀 기울여 응해줄 것이다. 만일 당신이 남자라면 앞으로 일주일 동안 여자가 말을 할 때 그녀의 기분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의 자세로 그 말에 귀 기울여 볼 것을 권한다. 그녀의 기분이 타당하지 않다거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싶은 충동이 일더라도 꼭 참아보라. 그러면 그녀가 당신을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당신 자신도 놀랄 것이다. 남자와 여자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그들이 어떤 식으로 스트레스에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다. 남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한 곳에만 주의를 집중하며 내면으로 깊이 움츠러드는 반면 여자는 점점 더 감정적으로 그 스트레스에 압도되고 휩쓸리게 된다. 남자들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 긴장이 해소되는 반면 여자들은 자신이 느끼는 문제들을 이야기함으로써 한결 기분이 나아질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 관계 속에는 불필요한 마찰이 생겨나게 된다. 흔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톰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조용히 신문이나 읽으면서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하고 싶어 한다. 낮에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은 그는 집에서 그 일을 잊고 마음 편히 쉬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그의 아내 역시 하루 동안의 긴장을 풀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녀는 낮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위안을 얻고자 한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서서히 긴장감이 쌓여가고 이것이 서로에 대한 원망으로 굳어져 간다. 톰은 속으로 아내가 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반면 부인인 메리는 자기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서로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둘 사이는 점점 더 벌어질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남녀가 서로 다투게 되는 많은 상황들 가운데 하나로 비단 톰과 메리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남녀 관계 속에 존재하는 문제이다. 톰과 메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못하고는 그들이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남자인 화성인들은 기분이 언짢을 때 무엇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지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는다. 남자 화성인은 조용히 자기만의 동굴에 들어가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그 문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해결책을 찾고 나면 기분이 한결 좋아져서 동굴 밖으로 나온다.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그는 그 문제를 잊기 위해 신문을 읽거나 게임을 하는 등 뭔가 다른 일을 한다. 그러는 동안 낮에 있었던 복잡한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어 점차 마음의 긴장이 풀리게 된다. 여자인 금성인들은 낮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었다거나 기분이 우울할 때 자기가 믿는 사람을 찾아가 자기 문제를 속 시원히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감정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들은 아까보다 한결 기분이 풀린다. 이것이 여자 금성인들의 기분 전환 방법이다. 금성에서 자기 문제들을 다른 이와 나눈다는 것은 사랑과 신뢰의 표시가 된다. 여자 금성인은 자신의 어려운 문제와 우울한 기분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에서 위로를 받는다. 남자 화성인은 동굴 속에서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비로소 기분이 풀린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남자는 자기 마음속의 동굴에 들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을 집중한다. 이때 그가 선택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가장 긴급한 문제이거나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이 한 가지 문제에 너무나 골몰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그의 태도가 냉랭하고 남의 일을 곧잘 잊어버리고 부주의하고 반응이 없고 상대방을 건성으로 대한다. 남자 화성인이 자기 동굴에 틀어박히게 되면 남자는 배우자가 기대하는 만큼의 관심을 기울일 능력을 상실한다. 그는 입을 꾹 다물고 있고 그녀는 그가 자기를 무시하고 있다고 느낀다. 그가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은 느낌으로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억측을 하게 된다. 동굴에 들어가 있는 남자에게 당장 마음을 털어놓으라거나 상대의 말에 즉각 반응하고 애정을 기울이기를 바라는 것은 기분이 극도로 언짢아 있는 여자에게 지금 당장 마음을 가라앉히고 완벽한 이성을 찾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현실적인 것이다. 남자 화성인들이 동굴로 들어갈 때 그들은 자기 친구들에게도 역시 어려운 문제가 있으리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남의 일에 신경 쓰기 전에 우선 너 자신의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본능의 소리가 그를 지배한다. 여자는 이런 방식으로 반응하는 남자에게 거부감을 느끼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다. 남자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 앉아 입을 열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 여자에게도 자기가 무시당하고 내팽겨쳐진 것 같다는 느낌을 이야기할 권리가 있음을 남자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남자는 여자를 위해 최고가 되고 싶어 한다. 사랑을 하게 되면 남자는 자기 자신만큼이나 남들에게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려는 목적이 아니라 순수한 염려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그는 배우자의 성취를 마치 자신의 성취인 양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녀가 행복해하면 자기도 행복하므로 그녀의 어려움까지도 기꺼이 감수하려 한다. 그러나 남자는 자기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남자는 더 이상 그 관계에 마음을 쓰기가 어려워진다.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의 일에 계속적으로 열의를 보인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그가 다시금 동기를 부여받으려면 상대로부터 자기가 인정받고 신뢰받고 있다는 느낌이 필요하다. 상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남자에게 있어 천천히 찾아오는 죽음과도 같다.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 여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이다. 여자는 자신의 욕구가 충족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느낌이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필요한 것이다. 남자는 한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 경우에도 때로 그녀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는데 이것은 여자들에게 있어 무척 당혹스러운 일이다. 남자들의 이러한 충동은 본능적인 것일 뿐 인위적인 결단이나 선택에 의한 행동이 아니다.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다. 그의 탓도 아니고 여자 쪽에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다. 여자들은 자신의 행동에 비추어 상대의 그 같은 행동을 자칫 곡해하기 쉽다. 여자가 상대로부터 멀어지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녀들은 상대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던가 전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어서 또다시 상처받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경우, 아니면 상대가 자기를 실망시켰거나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를 멀리하고 싶어진다. 이 같은 이유는 물론 남자들에게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겠지만 문제는 상대방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남자는 그런 충동을 느낀다는 데 있다. 한 여자를 사랑하던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그녀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팽팽히 당겨진 고무줄처럼 최대한 멀어져 갔다가 그는 스스로 다시 돌아온다. 남자들의 이러한 행동은 독립과 자율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상대로부터 충분히 거리가 멀어지고 나면 그는 불현듯 사랑과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 도로 제자리로 돌아올 때 그는 멀어지기 이전의 친밀감을 자연스럽게 회복한다. 그는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기 위한 시간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고 느낀다. 남자들은 만일 상대로부터 어느 정도 멀어질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그는 상대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강렬한 욕구 또한 느끼지 못한다. 여자가 한사코 늘 똑같은 수준의 친밀감을 고집하거나 거리를 두고자 하는 상대의 욕구를 무시하고 자꾸만 그에게 따라 붙는다면 그는 언제까지나 그녀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여자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남자들은 충분히 멀어졌다가는 상당한 힘과 탄력으로 다시 돌아온다. 상대에게 별로 관심과 애정을 보이지 않던 남자가 갑자기 그녀 없이는 못 살 것처럼 행동한다. 이제 다시 친밀감의 욕구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이 되살아나고
활력이 다시금 솟구친다. 남자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여자들에게 당혹감을 안겨주는 게 보통이다. 그녀들은 감정적으로 누군가와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 있어 남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자들은 친밀감에 대한 그의 느닷없는 욕구를 불신한 나머지 그를 밀어내려 할 수도 있다. 남자들 역시 이 같은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멀어졌다가 제자리로 돌아온 남자에게 여자가 다시금 마음을 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 여자가 예전만큼의 친밀감을 되찾으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 특히 그의 행동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러한 변화 과정을 부드럽게 넘길 수 있을 것이다. 남자가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자 할 때에는 대화를 하거나 친밀감을 보이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 좋다. 그를 그냥 내버려 두어라.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그는 자상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 언제 그랬느냐는 얼굴로 돌아온다. 이때가 바로 대화하기에 알맞은 시간이다. 여자는 남자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심지어 그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자를 압박하면 그는 점점 더 할 말을 잃어간다. 그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 여자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그를 원망하거나 좀 더 많은 말을 하도록 강요할 때 그는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못한다. 일단 그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맙게 여기면 그는 조금씩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시작할 것이다. 남자에게 억지로 많은 말을 시킬수록 그는 반발심만 갖게 된다. 특히 그가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 자꾸만 말을 시키려고 애쓰는 것은 좋은 방법이 못 된다. 남자들은 대체로 자신이 돌연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행동이 여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깨닫지 못한다. 남자들의 친밀감 순환 주기에 의해 여자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여자가 이야기할 때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만든다. 현명한 남자라면 상대의 기분이 어떤지 묻고 헤아려 줌으로써 먼저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자신의 순환 주기를 파악하게 되면 그녀로부터 멀어지려는 순간에 언제쯤 돌아올지를 미리 알려줄 수도 있게 된다.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여자의 자부심은 마치 파도처럼 오르내린다.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여자의 능력은 일반적으로 그녀의 자아상을 반영한다. 만일 자기 자신에 대해 그다지 좋은 느낌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그녀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도 그만큼 어려움을 느낀다. 파도가 꺼지는 시기에 그녀는 풀이 죽거나 감정적으로 보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파도가 맨 밑바닥을 칠 때 그녀는 마음의 상처를 받기 쉬운 상태가 되고 사랑을 더욱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기에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배우자의 이해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남자는 여자의 돌연한 기분 변화가 오로지 자신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짐작한다. 그녀가 행복해하면 그것이 자기 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녀가 불행해하면 거기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 만일 상황을 개선시킬 방법을 모른다면 그는 극도의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다. 어느 순간
여자가 행복해 하기에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그 다음 순간 그녀가 갑자기 불행해 한다면 자기가 매우 잘하고 있다고 믿어왔던 남자는 충격을 받게 된다. 기분이 가라앉을 때 그러면 안 된다고 왜 그러느냐고 말하는 사람은 그녀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럴 때 함께 있어주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녀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설령 여자의 기분이 가라앉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더라도 남자는 자신의 사랑과 관심과 지지를 그녀에게 보여줄 수는 있을 것이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욕구는 거의 사랑에 대한 욕구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남자는 근본적으로 신뢰, 인정, 감사, 찬미, 찬성, 격려를 필요로 하고 여자는 관심, 이해, 존중, 헌신, 공감, 확신을 얻고 싶어 한다. 배우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는 대대적인 작업은 이 12가지 상이한 사랑의 종류를 이해하고 나면 무척이나 간단해진다. 분명 모든 남녀에게는 위에 12가지 사랑의 욕구가 있다. 그 6가지는 여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에게 그 같은 사랑이 없어도 좋다는 뜻이 아니다. 남자들 역시 관심과 이해, 존중과 헌신, 공감과 확신을 필요로 한다. 주된 욕구라는 것은 그 나머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음미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욕구를 말한다. 주된 욕구가 충족되고 나서야 비로소 나머지의 사랑을 충분히 음미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1. 여자는 관심을, 남자는 신뢰를 필요로 한다. 2. 여자는 이해를, 남자는 인정을 필요로 한다. 3. 여자는 존중을, 남자는 감사를 필요로 한다. 4. 여자는 헌신을, 남자는 찬미를 필요로 한다. 5. 여자는 공감을, 남자는 찬성을 필요로 한다. 6. 여자는 확신을, 남자는 격려를 필요로 한다. 남자들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배우자에게 후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야말로 도처에 널려 있다. 그는 단지 현재 쏟아붓고 있는 에너지와 관심의 방향을 재조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들은 생활 속에서 많은 사랑의 표현을 원한다. 여자에게 점수 따는 방법. 집에 돌아오면 우선 아내부터 찾아 가볍게 포옹하라. 오늘 그녀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당신이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특별한 질문을 하라. 예를 들면 병원에 갔던 일은 어떻게 됐어? 그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대신 그녀의 편에서 이해해 주어라. 20분 정도는 그녀에게 적극적이고 순도 높은 관심을 기울여라. 그동안에는 신문을 보거나 다른 일을 하지 마라. 보통 때 저녁 준비를 아내가 하거나 아니면 오늘 그녀가 할 차례인데 바쁘고 피곤해 보이거든 당신이 하겠노라고 자청해 보아라. 아내가 피곤해 보이면 뭐든 거들어 주려고 애를 써라. 귀가가 늦어질 것 같으면 아내에게 미리 전화로 알려라. 생각을 정리하고 나오면 아내가 최악의 상상으로 마음을 졸이지 않도록 당신의 고민이 무엇이었는지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어라. 집을 떠나 멀리 가게 되었을 때에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무사히 도착했음을 알리고 그녀가 당신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일러주어라. 남들 앞에서도 애정을 표현하라. 아내와 손을 잡고 걸을 때에는 마지못해 잡고 있는 것처럼 흐느적거리지 말고 손을 꼭 쥐어라. 남들 앞에서는 다른 누구보다 아내에게 더 다정하고 상냥하게 되어라. 그녀가 얼마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다면 요즘은 상태가 어떻고 기분이 어떤지 늘 살펴주어라. 아내가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었을 때에는 고마움을 말로 표현하라.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작은 일들을 할 때 남자는 마법과도 같은 힘을 지닌다. 그를 더욱 믿고 사랑하게 된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 여자는 계산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사랑을 베풀 수 있다. 작은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 남자에게도 치유책이 된다. 여자가 원하는 것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그로 하여금 자신감과 긍지를 갖게 하는 것이다. 여자는 그가 자기를 위해 해주는 사소한 일들을 감지하고 그 호의를 고맙게 여길 필요가 있다. 미소 띤 얼굴로 건네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그가 점수를 땄음을 알리는 표시로 충분하다. 남자에겐 그와 같은 격려와 칭찬이 무엇보다 효과적이다. 두 사람 사이엔 자연히 따뜻한 사랑의 기류가 흐르게 될 것이다. 사소한 행동 하나라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가운데 그는 점차 작은 일에 가치를 두게 될 것이다. 남녀 관계란 정원과 같다. 무성하게 잘 가꾸려면 꼬박꼬박 물을 주어야 하고 계절은 물론 예측할 수 없는 날씨까지 참작해서 각별한 정성으로 보살펴야 한다. 사랑의 봄. 사랑에 빠지는 것은 봄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행복할 것만 같고 상대를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사랑은 영원한 지속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모든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해 보이고 상대방과 자기가 천생연분이라고 느껴진다. 서로를 만나게 해준 운명에 감사한다. 사랑의 여름. 사랑의 여름이 오면 우리는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상대방이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으며 두 사람의 관계를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상대가 자신과 다른 행성 출신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실수를 하고 결점도 있는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도 이 시기에 알게 된다. 실망과 좌절감이 고개를 든다. 잡초는 뽑아 주어야 하고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는 물도 조금 더 주어야 한다. 사랑을 주고받는 일이 처음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다. 늘 행복한 것은 아니며 사랑의 감정도 언제나 한결같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된다. 이 시기에 이르면 많은 부부들이 서로에 대해, 결혼에 대해 환멸을 느낀다. 그들은 애초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자기들의 사랑이 늘 봄철 같으리라 기대했던 그들은 현실이 그렇지 못한 데에 대해 상대방을 탓하며 쉽사리 포기하고 만다. 사랑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며 특히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는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사랑의 가을. 여름 내내 땀 흘리며 정성껏 일한 결과 우리는 보람 있는 결실을 거두게 된다. 바야흐로 가을이 온 것이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흡족한 황금기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성숙한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가을은 추수하고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계절이다. 여름에 힘들게 일한 덕분에 우리는 우리가 함께 거두어 들인 사랑을 향유한다. 사랑의 겨울. 계절은 다시 바뀌어 겨울이 찾아온다. 겨울은 휴식과 반성과 소생의 계절이다.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고통과 어두운 면을 보게 되는 계절이다. 겨울은 또한 치유의 계절이다. 남자들은 자기 동굴에서, 여자들은 우물 안에서 자기 감정과 대면하고 관심을 기울인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의 상처받은 감정을 치유한다. 감정을 정리하고 영혼을 정화한 덕분에 우리는 서로 마음을 활짝 열고 봄철의 따사로운 사랑을 한껏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당신은 충분히 희망을 가질만 하다. 사랑의 사계절을 당신은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도 계절을 탄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성공적인 관계를 갖고 싶다면 사랑의 계절적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리고 이성으로 인해 실망을 느낄 때면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책에서 다른 것은 다 제쳐놓더라도 남녀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것만으로도 당신이 아내를 또는 남편을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